어제 우리 증시 어려웠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부터 증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라운드 넘버와는 점차 멀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 참 다행인 점이 간밤에 미국 증시 3대 지수 나란히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적어도 오늘만은 기대가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될지 예전과는 확 달라진 증시를 주도하는 분위기, 그 중심선에 서 있는 종목군 가운데서도 옥석가리기가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쳐가는 테마일 것인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을 인정받으며 계속해서 레벨업 해갈 종목인가? 여러분들의 가진 종목은 과연 어떤 걸까요? 저희와 함께 오늘장 성공 전략 세워보시죠. 핵심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보조금 역사를 보자면은 점차 더 압박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 차별이 먼저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의 IRA 법안도 우리 이 완성차 메이커들에게는 다소 좀 부담이 되는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는데요. 이 프랑스 정부가 공개한 환경법 개정안과 이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은 전기차 한 대를 만들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평가를 해서 이 전체적으로 점수를 줍니다. 친환경 점수를 줘가지고요. 60점을 넘어야지 보조금을 주는 일명 프랑스판 IRA 법안이 실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새 전기차 보조금 어떻게 주나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전기차를 만들 때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배터리도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 이 부품 생산과 차량 조립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량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한 대 만들 때 탄소 배출량 합계가 적을수록 점수가 좋은 거고요. 60점이 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점수 60점이 넘으면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써 있는데 특히나 또 가격 규제도 있습니다. 47,000유로 넘으면 또 보조금을 안 주거든요. 47,000유로 이하의 승용차에서 이런 조건을 모두 다 충족을 했을 때 프랑스에서 전기차를 팔 경우에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미국산이나 유럽 국가에서 만드는 완성차들보다 더 탄소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이미 평가가 됐는데요. 이 전기차 부품에서 40% 안팎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배터리죠. 그런데 배터리 기준으로 봤습니다. 배출량이 1kW시당 EU 같은 경우는 53kg이고요. 우리나라는 63kg, 그리고 일본이 67kg, 중국이 68kg입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된 전기차들이 이 탄소 배출량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를 예로 들자면은 작년에 프랑스에서 전기차 17,000대 팔았습니다. 이 가운데서 가격 기준 47,000유로가 넘는 차량도 사실 상당수 되는데요.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는 현재 그래서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가격이 이를 뛰어넘어서 탈락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은 니로나 소울 같은 경우인데 약 5,000대 정도에 해당합니다. 니로, 소울이 탄소 배출량까지 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문제는 프랑스만 놓고 봤었을 때는 1년에 10,000대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전반적인 유럽 국가로 확산될 경우에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관련된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어제도 현대차발 뉴스로 인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동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남은 3분기 동안에 전기차 일부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해 협력사에 감산을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핵심이었는데요. 계속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현대 오토웨버는 어제 다른 종목이 다 하락할 때도 유일하게 상승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 밖에 현대차 그룹주들은 안 좋았죠. 현대차가 2.2%, 기아는 거의 4%에 육박하는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힘든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좀 부담되는 뉴스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국적으로 또 곳곳에서 돌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할부림과 관련된 뉴스들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국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첫 종합대책이 올 하반기에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대통령령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민 정신건강 서비스 혁신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대안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여기에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다소 좀 궁금하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환인제약은 국내의 이 정신질환 치료제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환인제약은 전통적인 정신질환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요. 나머지 네오리진이라든지 혹은 KPS 그리고 네오팩트, 라이프 시멘틱스는 다소 제약바이오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디지털 치료제 쪽입니다. 따라서 이 우울증이라든지 불안감이 사회적으로 고조될 경우에 주목받는 종목군들입니다. 같이 묶어봤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도 관심 가져보시죠. 다음 뉴스입니다. 웹툰 쪽에서도 AI 서비스 접목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올해 하반기 글로벌 웹툰의 추천 방식을 이 AI 큐레이터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아마 넷플릭스라든지 이 웹툰 사이트 들어가면 내 취향을 파악을 해서 자동 추천을 합니다. 이것을 AI 큐레이터 서비스로 이 네이버 웹툰도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추천 방식에 적용을 해본 바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2분기의 웹툰 해외 거래액이 4,4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정도 증가했고요. AI 큐레이션 적용한 이후에 추천 작품 클릭 수는 이전보다 30% 이상 뛰었답니다. 실제로 내 취향을 파악을 하니까 조금 더 과금 유도가 쉽다라는 것이 숫자로 확인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웹툰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이고요. 여기 BNC 미디어는 네이버 웹툰 쪽은 아니고 전반적인 웹툰 산업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 쪽으로는 와이랩, 네이버, 미스터블루, MBT 이렇게 묶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와이랩 같은 경우는 20%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이제 곧 가을이죠. 오늘이 24절기 가운데 하나인 입추입니다. 가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있는데요. 또 IT 업계에서는 휴대폰 대전이 매년 펼쳐졌던 시기입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애플이 차기 아이폰 출시 임박한 상황인데요. 아이폰 벌써 15네요. 다음 달 12일쯤에 공개될 거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12일이 유력시 되고 있는데 혹은 늦어지면 13일쯤이 될 것이다 라고 매체에서는 이야기하고요. 이 과거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애플의 아이폰 행사는 주로 화요일에 열렸답니다. 따라서 12일이 유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2일 혹은 13일에 공개가 되면은 사전 예약이 15일부터 시작되고요. 판매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22일부터 신형 휴대폰이 판매될 것으로 이 매체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아이폰 15 뭐가 달라질 것인가? 크게 폼팩터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그런 모델은 아닌 것으로 평가하는데요. 가장 크게 기대를 모으고 있는 변화는 베젤이 얇아지고 그리고 C타입 충전 단자가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애플뿐만 아니라 이 휴대폰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플 관련된 부품주로는 LG노텍과 BH 묶어볼 수 있고요. C타입 충전 단자 대표적인 관련주죠. 신화콘텍 묶어봤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나란히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탄력 좋았습니다. 1% 안팎의 오름 양상 보여줬고요. CPI 현지 시간으로 10일 발표를 하는데 이를 앞두고서 계속해서 관망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종목별로 실적에 따라서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요. 여러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서 내년에 금리 인하와 관련된 발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금리가 인플레이션에 하락 압력을 가할 만큼 현재 충분히 높고 현재 금리 수준이 최종 금리에 매우 가깝다. 더 안 올릴 거라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도 언급이 나왔는데요. 이런 비둘기파적인 목소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7월에 금리 인상을 지지를 했었고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서 추가 인상이 필요할 것 같다라면서 또 대조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내년도 금리 인하와 관련된 멘트가 나왔다는 것에 조금 더 반응을 했는데요.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애플이 있습니다. 좀 전에 신형 휴대폰과 관련된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앞서서 발표됐던 실적에서 보여준 실망감이 계속해서 애플의 주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계속 물음표가 달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성장이 멈췄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간밤에도 애플은 2%가량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